7월 7월 3일 2023년도 7월 3일 5시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네요. 어제도 그제도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국 노래자랑 녹화본을 봤는데요. 2018년도에 송혜 그분이 그때는 참 정정하셨네요. 근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녹화가 안 됐죠. 저는 그때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1년이 넘고 그쯤 무렵에 2021년도죠. 코로나를 잘 넘겨서 송혜 아나운서가 MC가 다시 전국 노래자랑을 사회를 본다면 저분은 100살 넘게 사실 것 같고, 그때 제 혼자 녹두리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송혜는 아마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자기와 자기 위의 어떤 인자와의 관계. 제가 보기에 송혜를 좀 건강하게 만든 이유는 전국 노래자랑 MC였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막바지에 송혜 그분이 아주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조금 몸무게를 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좀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더구나 그분이 아들이 아마 외아들인 것 같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더 아쉬운 것은 그분이 이북 사람이 난 겁니다. 저는 이북 오도민에 대해서는 뇌죄도 아니지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 사상이란 것으로 나라가 두 짝으로 갈라졌고, 그 주된 원인이 사실 일제 36년간입니다. 일제 36년이 없었다면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 통치하는 것도 없었겠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민족의 지도자도 없었고,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그런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어지간한 민족 지도자 아니면은 이미 외세에 흔들린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가리하게
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태풍 속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구 그분도 하려다가 못했고, 이승만하고 김일성은 우선 지 밥그릇 청년이라고 큰 안목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북한이 잘 살았다면 또 내가 미안한 것도 없는데 왠지 미안한 감정이 있고요. 나아가서 조선족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더 나아가서 고려인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우리가 잘 살면, 우리보다 더 잘 살면 미안한 감정이 없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북 탈북민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아마 있겠죠.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위에 랭크 돼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한 3만 5천 명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입국하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3만 5천 명 전부가 다 영화 한 편이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님 인생이 영화 한 편이라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버님 인생을 한번 글로 남겼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직도 뭐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인데, 이북 탈북민들의 탈북 과정을 보면은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 제가 가족여행 한다고 너무 힘드는데 참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상님께서 제가 힘든 줄 알고 아마 유튜브로 안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보면은 그게 정말 생명, 생명을 생명과 맞바꾸는, 정말 생명과 맞바꿨죠. 그분들을 액면 그분들이 뭐 거기 나와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소나마 주관적인 진술일지라 다소나마 어떤 오차한 게 내에서 약간 양념은 곁들이려가 몰라도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거짓이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분들의 탈북 과정은 정말이지 생명을 담보로 넘어간 것이고, 그분이 어떤 동기로 넘어왔던, 극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에서 우리 한국 기준으로 큰 죄를 짓고 넘어왔던 그 탈북 과정은 하나 영화라고 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우리 한국 기준으로 큰 죄가 아니라 북한 기준으로 큰 죄, 그게 뭐겠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반항 혹은 남한 정권에 대한 동경이겠죠. 그게 가장 큰 죄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요즘 그 탈북민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제 자신을 많이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아쉽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남한과 북한의 그 수구 꼴통들을 기득권들은 통일을 반대해요. 예, 그들은 지금이 행복하니까. 통일되면은 자기 것을 뺏기잖아요. (45년도나) (50년도나) (2023년도나) 이 기득권자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족 영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득권을 깨풀 수 있는 그런 민중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민중 세력이 있는데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처럼 그냥 다수 군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절대적인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간혹 나왔죠. 촛불 혁명이나 80년도 5.18 혁명이나 그 다음에 89년도 군무렵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사실 촛불혁명은요, 지금 혁명이 아니에요. 왜 혁명이 아닌 거니? 언론이 도왔어요. 그때는 참 신기하더라고. 네. 그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마찬가지고 KBS, MBC 이런 방송들이 보도 분량이 많았어요. 반면에 광주의 5.18 운동은 아예 보도가 없었고 보도를 해도 애국 보도했죠. 폭도라고. 아니 89년도는 보도를 하긴 했어도 짧게 했잖아요. 근데 촛불 혁명 때는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촛불 혁명은 혁명도 아닙니다. 예. 제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무혈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렇다 해서 촛불혁명을 그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은 아니죠. 예, 저도 그 당시에 그 추위에 떨면서 나의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정말 추웠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부터가 배금주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했어요.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이기주의는 극도 이기주의는 우리 헌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 일례가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성자기결정권 이걸로 이제 표현되고 그런 성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극도 이기주의죠. 그게. 예. 그러니까 간통제도 폐기제고 민법 형법이 완전히 엄청나게 카오스적인 상황이죠. 그거 하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출산율 낮아졌죠. 가정이 파괴됐죠. 원룸가와 오피스텔은 극도 화원을 누리죠.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팽창한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실이 훨씬 큽니다. 그러한 배금주의가 이기주의가 팽창이 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그것은 막가자는 거죠. 이 인간의 사회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로마나 아마 그런 대제국이 그래서 망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저는 요즘 탈북민들 그 이야기를 안 보려고 해도 유튜브 뜨면 그게 상위에 올라와요. 보면 진짜 그 죽기를 각오하고 다 넘어오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참 행복하구나. 내가 힘들지만은
행복하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도 어떤 친구들이나 친척들, 또 가깝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껴요. 지금 이 조그만 방 안에서 4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고, 한 달 후, 2년 후도 여기 공간에 갇혀서 제가 어머님을 가족여행 한다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음스러운 정신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어머님 지금 주무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은 아예 땅바닥에 눕혔어요. 침대에서 안 떨어져요. 제가 침대에서 눕히면 내 개인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주무신다 하더라도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물론 보안 장치를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가 땅바닥에 눕혔기 때문에 어머님이 불러도 땅바닥도 그러지 옆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딱 우리 조사님께서 어떻게 탈북민 스토리를 저에게 접해줬는가 몰라요. 아주 제가 지금 심지어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북한에서 살았던 그런 일들, 탈북 과정에서 그런 험한 과정을 뭐 작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이 새벽 5시 한 10분 있는데요. 오늘도 해 뜨면 또 그런 판에 박힌 일이 반복이 됩니다. 어찌 보면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어요. 예. 저와도 관계가 없고, 예, 어머니지만은 극도 치매니까 저한테 말을 올려요. 높임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라 그런 관계가 없이 하루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소변도 처리해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휠체어 산보도 해드리고, 손발을 못 쓰시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아닌 제 3자를 내가 지금 케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제가 이후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딱 다시 생각하죠. 나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되셨다. 그리고 또 어머님이 간혹 막둥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정신을 저는 번쩍 차리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어머님은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입에서는 막둥아가 나오는데 말은 이렇게 올려요. 대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 부모님도 보면은 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새끼들한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것을 목격할 때는 참 희한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어머님이 저한테 말을 올려요. 제발 제가 어머님을 지키는 이 마음이 향후에 어머님께서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제가 어머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조상님들께서 꼭 저를 지켜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 가족여행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제가 정리를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우리 형제 자매죠. 우리 마누라, 내 새끼들이죠. 상처가 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 어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하고 관계도 내가 정립을 해야 되고, 나하고 우리 형제 자매하고 관계,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관계, 나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관계도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것 여기에서도 많이 무너질 거예요. 예. 부모님하고 자기하고 관계도 몇 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이 망가져요. 제가 지금 인터를 지금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너지죠. 이게 부모하고 관계에서도 무너지고, 형제 자매나 친척이나 자기 마누라나 혹은 자기 남편이나 혹은 자기 자식하고 관계에서도 무너져요. 또 자기의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도 하나 생명체인데 내가 죽기 전에 하고자 했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몇 년째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 또 수시로 걸려오는 친구들의 전화, 또 수시로 떨어지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나의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은 이것들이 막 섞어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꼭 제가 가족요양해서만이 아니고 제가 일반 생활 하더라도 나이를 먹다 보면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더더욱 제가 이렇게 어머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탈북민 이야기가 요즘 힘든 저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근데 탈북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남한과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판단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한반도는 둘러싼 4대 강국 중에 가장 러시아가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뭐라 해야 되나 덜 무감각 한다고 봐요. 가장 감각적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예, 정말 악랄해요. 우리는 어릴 때 미국을 좋게 배웠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그 행한 것은 정말 악랄해요. 사실상 6.25도 자기들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어찌 보면 미국이 악마일 수도 있어요. 일본 놈들은 당연하고요. 미국이 참 아름답고 멋있는 나라죠. 저는 성조기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이게
쫙 펴지고 미국 국가를 돕고 있느라면 내가 그 가사를 모을 때도 숙연해집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프랑스 국가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제가 차렷을 하게 되고 그 국가에 몰입을 하게 돼요. 가사를 못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미국 국가입니다. 나중에 프랑스 국가가 미국 국가가 가사를 보노라니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예. 정말 장엄합니다. 너무나 장엄해서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그 가사를 고치려고 했다 그러죠. 지금도 그런 세력이 있다 그래요. 너무나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잔인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국가 가사를 보면. 근데 그 속에 파묻혀서 그 당시 피 흥건히 쌓인 시체를 연상하면은 그건 정말 장엄한 겁니다.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미국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샤베니즘을 해야 될까요? 놈들이 잘된 꼴을 못 봐. 자객에 대드는 것을 못 봐. 미국 쟤들이. 참, 그 다민족 국가인데 미국도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역사에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그냥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싹 넘어가 버려요. 또 내 자기 일도 바쁘고 그랬겠죠. 가장 최근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조치를 보면은 정말 악랄합니다. 걔들은 한국을 위한 척 하면서도 전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몰랐죠. 그럼 지금은 알아요. 그럼 알면서도 우리가 미국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 수구 꼴통들은 당연하고 우리 평범한 민중들은 어떻게 미국을 대하냐고요. 광주와 민주화 한계에 대해서 미국이 전당을 지지하고 전방 병력을 빼서 광주 시민을 갖다가 빤히 학살할지 알면서도 그 미필적 고의죠. 알면서도 뺐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보를 외쳤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침공이 오래된다고. 자기들이 전방 병력을 빼가지고 광주 시민을 학살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미국이 개입 안 된 것이 없어요. 천안함에서 함준이가 천안함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함준이가. 베테랑이죠, 베테랑. 천안함이 물속에 있는데 천안함을 조사하러 갔는데 함준이가 제3호 장소에서 죽었어요. 근데 미군 헬기가 링스 헬기가 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인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3호 장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한 KBS 보도는 삭제가 돼요. KBS 보도는 나중에도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삭제가 돼요. 그리고 함준이 이 장례식에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미국 대사가 왔던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일병을 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월호가 침몰이 됐어요. 거기도 미군이 옆에 있었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세월호에 도착하죠. 근데 제가 모르면 몰라도 해경은 여객선인 경우에 입구가 어딘지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객선 입구가 후미에 있다 그러네. 선미에. 승무원들은 앞에 있고 선수라 그런가요? 근데 해경은 신기하게 구조로 온 사람들이 선미에 처벌을 하지 않고 선수에 처벌을 해가지고 승객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승무원들만 구해요. 다 쪼갰다 그리 된 거예요, 선수로. 그 인근에 있는 미군도 한 명도 우리 승객들을 구하지 못하고. 제 지인 중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헬기 조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4월 16일 날 전남북에 있는 모든 헬기는 목포로 직결했답니다. 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 근데 목포만 짓기만 했지 한 대도 현장 투입을 못했다 그래요.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하면서. 밥도 못 먹고 대기를 했다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구조로 가라고 뜨지를 못했다 그래요. 목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는 전원 구조라고 자막이 떠요, 아침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도 구조 못했다고 다시 또 문자가 바뀌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 천안함을 넘지 않고서는 발전을 못해요. 문재인 정권이 천안함을 파헤치 못한 것은 큰 죄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좌충우돌 했네요. 어찌됐든 간에 탈북민들 그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서 넘어온 거에 비하면 제가 요즘 가족여행하고 있었던 것은 육체적으로 따지면 정말 게임이 안 되죠. 다만 정신적으로는 그들 못지않게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좀 위험한 한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척박하게 제가 성장했으니까 아마 어머님께서 몇 년을 저렇게 계시더라도 저는 잘 견뎌내리라고 봅니다. 혹시 뭐 이것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제가 정신적으로 흔들림 없이 저희 어머님을
끝까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심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하늘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날이 밝았네요. 지금 5시 36분인데 밝았네요. 감사합니다.